최근 순직 해병 특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특검에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휴대전화를 압수한 특검이 아무런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휴대전화를 돌려줬다면서 자신은 임 전 사단장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기독교 양대 연합기관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교회 총연합을 공식 방문했습니다. 정부와 교계 간 소통 창구를 만들어 다양한 논의와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원 참사 발생 1000일을 맞아 개신교계를 비롯한 종교계와 각계 인사들이 모여 추모의 밤 행사를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최근 순직 해병 특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특검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휴대전화를 압수한 특검이 아무런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휴대전화를 돌려줬다면서 자신은 임 전 사단장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기독교 역사문화관 개관을 앞두고 마련된 기자간담회에서 특검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휴대전화 비밀번호도 알려줬으며 3만 5천 개에 달하는 문자 메시지 등을 검토한 결과 아무런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24일 휴대전화를 돌려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목사는 이어 참고인에 불과한 나를 압수수색까지 한 것은 무리한 수사라며 특검팀에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또 임성근 전 사단장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다닌 적이 없으며 연결고리로 거론되는 이들 중 교회에 출석하는 이들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목사는 그러면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 임 전 사단장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2022년 9월경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의 군선교위원장이 전화를 연결해줘 임 전 사단장과 10초에서 20초 정도 통화한 것이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수사 속도를 내야 하는 특검팀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수사 진행 과정을 언론에 흘려 교회와 자신의 명예가 훼손된 것에 대해선 특검팀이 공개 사과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개신교 양대 연합기관을 공식 방문했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기독교계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과제들을 풀어나가는 데 함께 해달라고 당부하며 정부와 교계 간 소통 창구를 만들어 다양한 논의와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잇따라 예방했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만나 사회적 약자 돌봄, 국민통합, 남북관계 개선 등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해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교총 김종혁 대표총회장은 새 정부가 출범 이후 빠르게 국정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일상 회복을 이끌고 있음에 깊이 감사하다며 국민 주권 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저출산 문제와 기후위기 극복, 재난 구호, 북한 나무 심기 등 통일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도 이 일에 대하여 변함없이 활동할 것입니다. 한교총은 다만 최근 최상병 특검팀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압수수색 등에 대해선 유감을 표하고 여성가족부 명칭 변경과 낙태 관련 법안 등은 교회를 곤혹스럽게 하는 사안들이라며 우려를 전했습니다. 또 종교법인 과세, 성탄절 명칭 변경, 기독교 근대문화유산 유네스코 등재 등 여러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방문에서 김종생 총무는 김민석 총리가 12.3 비상계엄을 최초로 경고하고 이후 내란 사태를 안정적으로 봉합해 헌정 질서를 회복한 데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김 총리는 그날 밤 계엄을 해제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아직도 섬뜩하다며 국민들이 국회로 달려나오고
하늘이 도운 덕분이라고 화답했습니다. 김종생 총무는 이어 김민석 총리는 지금까지 늘 사회적 약자와 연대해 왔다며 성경의 정신을 따라 새 정부가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돌보는 일에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소리내지 못하는 분들, 그리고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눈물 흘리는 분들의 눈물을 좀 닦으려고 좀 애쓰시는 그런 모습들, 아마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정부가 좀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정신, 그런 기조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서 더 기대가 됩니다. 이에 김 총리는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에 기독교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정부가 예산을 가지고 주도하는 전통적인 복지를 넘어 교계와 정부의 협력을 일상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총리가 돼서 꼭 하고 싶은 일 중에는 지금 교계와 정부가 함께 논의의 채널을 일상화하고 그렇게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을 이렇게 교계와 정부가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좀 정착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김 총리는 민주화운동 당시 기독교계로부터 받은 영치금 지원을 회상하며 감사를 표하고 어머니 김춘옥 권사의 이야기와 청주 교도소 수감 시절 문익환 목사와의 인연 등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공개 발언 이후 이어진 비공개 회담에선 양극화 현상 속 국민 통합을 위한 노력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방안 등 심도 있는 대화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000일이 지났지만 유가족들은 아직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진실을 밝혀달라 외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발생 1000일을 맞아 개신교계를 비롯한 종교계와 각계 인사들이 모여 추모의 밤 행사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는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도 참석해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송주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태원 참사 발생 1000일을 맞은 24일 늦은 저녁, 퇴근길 시민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작은 포스트잇에 조심스레 추모 메시지도 적어봅니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끝까지 기억하겠다라는 메시지 적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마음을 떠올리다 눈시울을 붉히는 시민도 있었습니다. 피해자 당사자들이 자꾸 이거를 밝히려고 하는 과정이 뭔가 거꾸로 되지 않았나, 그런 걸 보면서 되게 굉장히 답답하기도 했고 좀 빨리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살짝 울컥 올라오긴 하는데 그렇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헬로윈을 맞아 수만 명이 몰린 서울 이태원에서 159명이 숨졌습니다. 대규모 인파가 예고됐지만 경찰과 지자체는 대비하지 못했고 초동 대응도 늦었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국회는 당시 국정조사를 약속했지만 여야 갈등으로 조사기간 45일 중 절반 이상이 허비됐습니다. 희생자 대부분은 10대에서 30대 사이의 젊은 세대였습니다.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유가족들은 참사의 원인을 밝혀달라고 외치며 1000일을 견뎌왔습니다. 잘 다녀올게라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집을 나섰던 아이가 갑자기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별의 준비도 없이 작별 인사도 나누지 못한 채 맞이한 돌이킬 수 없는 이별이었습니다. 유가족과 시민사회 요구로 지난해 5월 이른바 이태원 특별법이 제정됐고 같은 해 9월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특조위 출범 9개월 만인 지난달 참사 발생 2년여 만에 진상규명을 위한 첫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송기춘 특별조사위원장은 특조위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참사 피해자의 상처가 치유되려면 무엇보다도 참사의 진상을 확실하게 밝혀야 하고 책임을 질 이들이 책임을 지고 또한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할 것입니다. 참사의 진상규명은
희생자와 모든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오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이날 추모 행사에는 참사 발생 이후 유가족들과 연대하고 지지해온 개신교계 단체도 함께했습니다. 새민족교회 아카펠라와 희생자의 유가족이자 싱어송라이터인 예람은 함께 추모 공연을 선보였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측도 함께하며 참사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연대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한국기독교역사문화관이 다음 달 12일 정식 개관합니다. 한국기독교역사문화재단은 오늘 역사문화관 개관을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선교 140주년을 맞아 역사문화관을 개관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기독교역사문화재단 이사장 이영훈 목사는 한국 기독교를 알고 싶어하는 시민 모두에게 열린 공간으로서 공공성을 지켜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역사박물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상설 전시실과 기획 전시실 등이 마련돼 있으며 제임스 게일 선교사가 번역한 사형 성서와 한경직 목사가 노후를 보냈던 안락의자, 교회협 인권위원회 회의록 원본 등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군선교부가 오늘 교단 파송 군종 목사 임관 저녁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장통합 군선교 후원 회장인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는 예배 참석자들에게 목사라는 신분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수고를 쏟는 목표가 존귀하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 된다며 하나님이 기뻐 쓰시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예장통합 김택조 군종 목사단장은 군종 목사들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최전방에 서 있기 때문에 변함없는 격려와 기도를 해주시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군 복음화를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예장통합은 올해 2명의 군종 목사가 임관했고 3명의 군종 목사가 전역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제110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 등록이 오늘 총회회관에서 진행된 가운데 서울숲교회 권희영 목사가 목사 부총회장에 진주 대광교회 전학수 장로가 장로 부총회장에 각각 단독 입후보했습니다. 목사 부총회장 후보 권희영 목사와 장로 부총회장 후보 전학수 장로는 총회 선관위에 입후보 관련 서류를 접수한 뒤 공명선거를 서약했습니다.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상기 장로는 후보 접수 서류가 이상 없이 접수됐다며 남은 기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오는 9월에 열리는 예장통합 제110회 총회 임원 선거는 리모컨 방식의 전자투표로 진행되며 다음 달부터 권역별 후보 정견 발표에 들어갑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오늘 오륜교회 직원 과로사 사건에 대해 성명을 내고 한국교회는 시대착오적 노동관행을 극복하고 노동법 준수와 동역의식을 확립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윤실은 최근 오륜교회 방송실 영상제작팀장의 과로사와 이후 교회가 보인 증거 제출 비협조와 비정한 태도가 한국교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며 다니엘 기도회 이면에 죽음에 이를 정도의 노동 착취가 있었다는 사실에 큰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현실이 오륜교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라며 대부분의 교회와 유관기관에서 봉사와 헌신을 명분으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관행이 만연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윤실은 물론 교회는 일반 직장과는 다른 특수한 면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열악한 노동 조건을 합리화하는 기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교회는 일반 노동법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동역의식을 나타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오늘은 대전 지역교회들의 여름 수련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대전 신성교회가 전교인 여름 수련회를 열었습니다. 신성교회 여름 수련회엔 200여 명의 성도들이 참여한 가운데 코미디언 황기순 집사가 출연해 간증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8월 달에 많은 교인들이 이제 휴가를 갈 텐데요. 8월이 되기 전에 7월 달에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단련시키는 저희 교회는 찬양 콘서트 그리고 간증 집회, 말씀 집회를 통해서 성도들의 영적인 근력을 미리 키우는 그런 의도로 수련을 기획을 했습니다.
한편 수련회에 참여한 성도들은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대전 세로남교회 고등부가 헤세드 여름 수련회를 열었습니다. 솜씨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라를 주제로 열린 이번 수련회엔 100여 명의 청소년이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 놀라운 솜씨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알게 함으로써 한편 대전 세로남교회는 다음 주에 전교인들이 참석하는 한가족 수련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에 여전히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은 오늘보다 낮 기온이 더 올라 무덥겠습니다. 또 주말 동안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8도, 낮 최고기온은 32도에서 38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